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한 주가 끝났고 이제 증시 거래일도 다음 주 월요일 하루밖에 안 남은, 사실상 뭐 1년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증시는 여전히 상태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오늘 바닥 시그널은 또다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급등하던 환율이 당국의 개입이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락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냈죠. 자, 이 흐름이 이제 바닥의 신호이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증시가 바뀌면 분명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또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버티신 기분들 꼭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며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보합 마감. 지난밤 미국 증시는 큰 힘은 없었습니다. 연말 휴가 시즌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발표된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1천 건이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쉬어간다고 하니까 산타랠리 없는 거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다음 주까지 봐야겠죠. 그리고 산타랠리가 있었을 때는 또 1월 증시도 좋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연말 증시 방향에 따라서 내년 투자 전략을 수립하려고 째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밤 애플은 0.3% 상승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259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4조 달러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때 엔비디아에게 시가총액 1위를 내주기도 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며 결국 다시 1등을 찾아온 모습입니다. 애플은 애플이네요. 그리고 시장에서 애플의 이렇게 강세를 전망하는 투자들에 따르면은 애플의 AI 적용으로 인해서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며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내년 아이폰 판매량은 2.4억대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버핏은 도대체 뭘 보고 매도를 한 걸까, 이러한 고민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코스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너무나 힘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2440에서 2450은 정치 불안과 반도체 실적 우려 등의 요인이 현실화되었을 때 나타날 법한 초저평가 구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한 이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연초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연초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서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랑 아니면 뭐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이 그래도 이건 너무 싸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연초 상승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0년 이후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연초부터 5거래일 동안 주간 평균 수익률이 1.14%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산타랠리는 딱히 없었잖아요. 그런데 연초 효과는 분명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동향도 나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환율의 흐름입니다. 장 열리자마자 뭐 미칠 듯이 쭉쭉쭉 급등하다가 당국의 개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루 변동량이 컸습니다. 1488원까지 갔다가 1700원을 깨지는 모습이 나타냈는데, 보통 주식이든 아니면 환율이든 고점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이때까지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쭉 올라가고 거기서 쭉 급락하게 되면은 대부분 고점을 나타냈는데, 단기 환율 고점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연초 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상장한 종목 중 PBR이 1배 미만인 종목이 55%나 된다고 합니다. 야, 저 PBR이 이렇게 많았나요? 참고로 PBR 1배 미만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바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땅, 건물, 뭐 그런 것들 다 갖다 팔아도 지금 시가총액을 넘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PBR이 0.5라는 거는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다 팔면 2000억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1000억 있는 사람이 그 회사를 산 다음에 다 갖다 팔면 1000억 이득.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올해 초에 저 PBR은 44%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55%라고 하니까 얼마나 증시가 안 좋은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관적인 소식이 나올 때가 분명 저점이겠죠. 내년에는 다르다. 저 기릿은 거기에 베팅하고 기름들이랑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그랬고 저 기릿은 그때마다 꽤나 좋은 수익을 거뒀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끔찍했던 1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새로운 해가 뜬다라는 의미가 또 동시에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1월 2일에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올해 1월 2일 강했던 친구가 누군가 봤더니 왼쪽에 썸네일 딱 1년 전 영상이네요. 썸네일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와 CXL 요 두 개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2년간 실제로 1월 2일 주도주가 더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자, 올해 1월 2일 2024년 1월 2일 차트입니다. 엑시콘, 네오셈,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요러한 친구들이 지금 봐도 좀 많이 올라 있긴 해요. 야, 이 정도 오른 애들이 1월 2일에 한 번 더 급등을 했는데요. 만약에 기름들이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 정도면 고점 쳤어. 이러한 생각이 분명 들 수밖에 없을 차트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친구들 고점이 언젠가 봤더니 그날이 아니죠. 1월 2일이 아닙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월 5일에 고점을 쳐서 조금은 아쉬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제주 반도체는 1월 26일까지 미칠 듯한 상승을 한 번 더 나타냈고요. 2배 넘게 올랐죠. 한 달 동안. 그리고 위에 있는 엑시콘, 그 다음에 네오셈도 각각 4월, 7월에 고점을 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강하게 올랐던 친구들은 그 연속성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2023년에는 어땠을까요? 이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기릿이 그때만 하더라도 맨날 로봇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떴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유증 참여 소식이 뜨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랠리는 언제 끝났나 봤더니 바로 2023년 9월에 고점을 치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3월 31일에 고점을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을 더 달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만 보고 야, 그렇다고 뭐 1월 2일에 급등한 거 그거를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해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어떤 게 이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게 내 계좌를 조금 더 빨갛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 플러스, 그리고 저 기릿이 최근 들어 계속 말하는 거는 자율주행,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올해 공모주 이야기 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공모주는 호황과 불황 모두 느꼈습니다. 올해 내내 좋다가 4분기에 박살이 났고요. 다행히 12월에는 조금 돌아오면서 공모주당 10,000원 이상의 수익은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올해 상장한 주식도 어마어마합니다. 코스피 7개가 상장했고요. 코스닥에 88개가 상장했으며,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바로 스펙이나 그런 걸 빼고 기업만 이만큼이나 상장했다고 합니다. 야, 너무 많이 상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술 특례 상장이 최근 들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술 특례 상장은 다른 실적이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야, 그래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미래를 보고 상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기술 특례로 상장한 친구들이 제대로 된 친구를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불신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상장 기업은 2020년부터 84개, 91개, 84개, 95개, 88개로 작년 대비 살짝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는 슬금슬금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이 기업들이 상장하니까 증시가 힘이 없는 거다, 제대로 된 회사만 상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공모주는 조금 더 좋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좋은 기업만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누가 오는가? 일단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치킨이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공모주로 더 많이 버시라고 오마카세 먹을 정도로 버시라고 이렇게 사진 한번 바꿔봤고요. 꼭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자, 내년에도 공모주는 기대가 됩니다. 시장이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공모주 기대감도 당연히 커지겠죠. 자, 1월에 오는 친구들이 누가 있는가? 바로 미트왁스 글로벌, 동국생명과학, 아스테라시스, 와이즈너, 데이원 컴퍼니, 삼양NC캠, 위너스 이러한 기업들이 1월에 상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흐름도 있다고 하네요. 연초에는 기관들이 자금 집행을 시작하면서 새내기주에 돈을 넣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1호였던 우진엔텍도 따따블을 나타내기도 했었다고 하죠.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신차는 뭐가 있나? 자, 내년에 나오는 전기차는 뭐가 있을까요? 증시도 안 좋은데 차 구경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나오는 전기차는 일단 비아디의 전기차가 한국에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도대체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전기차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아디는 절대 장난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벌써 전국 15곳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현기차에서는 아이오닉 9, 아이오닉 6 부분 변경, EV5, EV9 GT, PV5, EV4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고요. 또한 KG 모빌리티와 르노 코리아도 전기차를 꺼낸다고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미정이지만 모델 Q가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포르쉐도 마칸 일렉트릭, 볼보는 소형 전기 SUV 이런 것들을 꺼낸다고 하니까 야,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데 진짜 많은 전기차가 오네요. 이 또한 당연히 오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9 실제로 보면 진짜 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밋밋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실제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V5, EV9을 그냥 축소시켜 놓은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EV4 콘셉트카입니다. 야,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대로만 나오면은 다들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그리고 BRDCL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뭔가 개구리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팔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팔리는 거 우리나라 차가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스포 당하기 싫어서 저 기릿은 다 보고 자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 못 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 봤는데 절대 스포 금지. 스포하면 진짜 그냥 차단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대 오늘만큼은 댓글 보지 말고 오징어 게임 보실 거라면 댓글 보지 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평가는 뭐 조금 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저 기릿은 5화인가까지 봤는데 뭐 괜찮던데요. 재밌던데요. 계속 봤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다들 보고 나면은 진짜 반응이 나타나겠죠. 다만 관련주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급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리분들 중에서는 단 한 번도 오징어 게임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이 없길 바라며 혹시나 계시다면은 큰 피해가 없길 또 바라며 다음에는 꼭 이벤트 때문에 샀다면은 이벤트가 다가올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뭐 이러한 것도 있고 영화 기대감, 게임 기대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총선이나 대선 그러한 이벤트 전부 다 똑같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내년에는 게임주가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게임 신작이 적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모바일, 콘솔, PC 등 다양한 신작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인 만큼 게임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내년 하반기 아이온2를 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한번 나오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최근 들어 NC에 대한 분위기는 너무나 좋지 않고 평가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던 IP 아니겠습니까? 아이온 얼마나 유명했나요? 그만큼 살짝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과 NHN은 안정성이 높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게임, 엔터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소식인 것 같은데요. 신세계그룹이랑 알리바바랑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공동 경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신세계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자회사로 편입해서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신세계그룹주 일부가 상승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서 뭔가가 좀 이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생각과 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신세계 회장 정용진 회장은 한때 멸공을 외치던 분인데 이게 알리바바랑 손을 잡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사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쓱닷컴, 지마켓, 옥션 등으로 열심히 해봤지만 쿠팡과 네이버에 밀려서 사실 힘을 쓰지는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그룹은 승부수를 던졌네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는 양강구도였죠.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그런데 이제는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그 파일을 뺏으러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우리가 먹을 게 또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할인 엄청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의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이 92만, 20년이 89만, 21년이 88만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98만으로 엄청나게 늘었다는 소식. 자, 폐업의 원인은 당연히 사업 부진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 부진한 내수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에 자영업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죠. 올해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나 줄었을지 내년에 또 봐야겠네요. 자영업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불법이 횡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술을 팔거나 당연히 불법이죠. 그리고 뭐 데이트 알바를 하거나 뭔가 일본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러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의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개인끼리 술을 거래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술을 올리면 아마 당근에서 막을 텐데 어떻게 파나 봤더니 바로 고급 위스키 공병을 판다라고 했는데 근데 가격이 뭔가 이상하리만큼 좀 높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술을 팔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앙사이너키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